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요, 어떤 신호를 아이가 보내는데 부모님들께서 그걸 미처 모르실 때가 있으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아이가 보내는 어떤 신호는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왜 신체적으로 아프면서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학기 초라든가 아니면 긴 어떤 휴가 기간을 지내고 나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때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을 경험하게 되는 3월달 신학기가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교문 앞을 들어가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뭐 열도 나지 않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뭐 배탈이 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몸이 아프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출근을 하려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두통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지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혼란스러움 같은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부모님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니면 뭐 이웃 할머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많이 아파할 때는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구태여 보내기보다는 아이를 쉬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놀잇감도 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참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면서 남자 성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군대 생활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이 뭘 먹고 싶었을 때 이거 아직은 먹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노는데 나는 굉장히 졸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자는데 나는 오늘 어린이집에 늦게 왔을 때는 아직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용히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다가 잠을 자야 하고 이런 어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여지가 있으실 때는 네가 지금 많이 아파하니까 오늘은 하루만 이렇게 쉴 수 있어 라고 그리고 내일은 네가 아파서 다시 어린이집에 아프지만 내일은 다 나아서 어린이집에 갈 거야. 그래야 엄마도 아빠도 회사에 출근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해주실 필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럴 여지가 없으셔서 아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시는 경우에는요. 네가 유치원에 가는 게 힘이 들구나. 어린이집에 가서 약속이 많아서 지금 머리가 아프구나.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 엄마가 오늘은 조금 일찍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대신에 오늘은 아파서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아이가 말을 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그때서 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이 그 속에 정말 작은 우주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만 1세 반, 만 1살 반 교실에서 1년 동안을 지내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언어 표현은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듣고 있다는 걸 저는 몸짓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도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요. 어떤 아이의 놀잇감은 빼앗아도 되는지 어떤 아이의 놀잇감은 빼앗으면은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우는지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항하는 아이지요. 아이가 엄마 내 생각은 그거랑 달라. 뭐 아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가 자기의 뜻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은요. 아 드디어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지겠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은 반항기가 제일 처음은 만 2살 정도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 2살 아이 참 귀엽다 예쁘다 하시지만은요. 만 2살 아이가 우리 나이로 3살 정도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한테 가서 요즘 아이 키우기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은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이런 분 별로 안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신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 2살 때 반항은요.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반항이고요. 만 10살, 12살이 넘어가면서 하는 사춘기 반항은요. 아이 키우기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시고 아예 우울한 표정을 지으세요. 근데 2살 때 하는 반항, 그 다음에 사춘기 때 하는 반항 다 사실은 반항인데요. 이 반항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보일 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난히 순종을 좋아하시고 반항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당신의 어떤 종속물인 것처럼 또 심지어는 아이는 내 몸인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아바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아이가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40살, 50살이 되어서 내가 70살, 80살이 되었을 때 나와 똑같은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는 점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키우시는 게 가장 저는 아이를 잘 키우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 자꾸 부모 주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멀리 쑥쑥 가라. 그리고 부모는 이 자리에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에 있을게 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랑 같이 하고 내 생각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부모가 살았던 세상하고 아이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40세, 50세가 되어서 직업에 종사할 때는요. 지금은 없는 직업에 종사할 아이들이 63%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 알 수 없는 직업 세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회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반항을 한다라는 거는 네가 드디어 엄마에게 아빠에게로부터 독립이 될 수 있게 네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나. 네 힘으로 네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고 탐험해 나가고 탐색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3살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싫어,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3가지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을 들여다보면 이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런 반항도 굉장히 아이가 커가는 신호라는 걸 당연하게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기에는 엄마나 아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마 반항을 하기에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키지 않는 거를 아주 수동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이가 나무늘보처럼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이들이 심지어는 못 들은 척하면서 자기가 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너 엄마가 지금 숙제하란 말 못 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이가 그제서야 보던 책을 접거나 보던 컴퓨터를 끄거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신체적으로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요. 아니면 뭔가 싫다라고 나는 아니야, 뭐 내 생각은 달라. 뭐 이런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뭔가 말씀은 하시는데 반항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이가 못 들은 척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하는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강하게 할 때는 빨리 받아들여 주시고 강하지 않은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변화되는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 신체적으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강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못 들은 척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하고는 뭔가 맞지 않구나. 아이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구나. 다른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읽어주시고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반항을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신호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